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분석, 종목 분석, 산업 분석,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사실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심리적인 측면이 사실 이런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뭐 종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매수, 매도, 뭐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시장을 굴리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결국에 최종 결정은 하는 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찰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보유의 본질, 인간이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심리학, 철학, 이쪽에 가깝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계적인 구루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제시 리버머,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철학적인 부분,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을 통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래서 맨날 왜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혹은 왜 이런 불리한 선택을 내가 했을까? 혹은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 후회할 때, 매도 버튼을 누르고 나서 후회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매매 기법을 몰라서 우리가 시장에 당한다기보다는 트레이딩을 할 때는 나 자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요인을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굉장히 약한 약점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판단한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판단에 맞는 것만 뒷받침될 만한 정보나 자료만 찾아보는 현상입니다.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데, 내 의견과 다른 이야기는 듣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적으로 보는 현상,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주식으로 따진다면 내가 매수한 종목의 호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악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 약점, 이 확증 편향 때문에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주식에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이 끌려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증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증 편향이라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매매에 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효과는 이제 소유 효과입니다. 일단 어떤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종목을 내 손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제3자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약점이에요, 주식을 하면서. 왜냐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제3자보다 더 높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 종목이 더 좋다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이뻐 보이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심리학에 따르면요, 소유 효과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린 종목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도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종목은 자식 같은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오류에 빠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버려야 될 인간의 기본적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집이거든요. 근데 이 고집이 바로 이 소유 효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효과는요, 바로 꽁돈 효과입니다.
공돈 효과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 매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 약점은 계좌 관리 측면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난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수익금을 내가 노력해서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꽁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공돈 효과 때문에 사실 만들어 놓은 투자금을 다음번에 더 신중하게 사용을 해서 그거를 복리 효과를 누리셔야 되는데, 이걸 공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매수 버튼을 굉장히 안일하게 눌러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효과 때문에 사실 계좌가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이 효과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 그러면은 다음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이거는 공짜 돈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만든 투자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나온 언어는 아니고 이제 카지노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사실 영어로는 하우스머니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지노에서 딴 돈은 카지노에서 다 써버린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매매를 할 때 내가 수익 난 금액,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20% 수익이 나면은 그 20%가 어떻게 보면 불로소 소득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안일하게 누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매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의 선택은 순간이지만 사실 그 종목에 대한 책임, 결과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거.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난 수익금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로 꽁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류를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들. 일단 뭐 시장 상황도 중요하고 뭐 종목 분석, 산업 분석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일단 매매에 임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자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약점을 먼저 분석을 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많은 이런 실수들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공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